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기 에너지가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애가 있죠. 파워 매니지먼트 IC, PMIC인데요. 전력 반도체가 정말 핫한 것 같습니다. 왜 전력 반도체가 핫할 수밖에 없냐? 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혁명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인류는 화석연료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죠. 온난화, 홍수, 가뭄, 그리고 화석연료로 인해서 뭐가 나옵니까? 플라스틱이 나오죠.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해양 쓰레기, 이것도 태우면 이산화탄소 나오죠. 그래서 ESG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ESG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ESG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자, 인류는 100년 이상 이미 효율적인 화석연료 생산과 사용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ESG를 하려면 비효율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뚫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돈을 태워야 됩니다. 보조금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주도하는 게 미국하고 유럽이죠. 사실은 원래 EU가 주도하다가 미국이 정권이 바뀌면서 들어온 거죠. 원래는 미국은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의 대형, 맹주 같은 나라잖아요. 그죠? 미국에 정말 오일 컴퍼니들 많죠? 얼마나 로비 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니까 지금 반발하는 나라들은 누굽니까? 산유국들이죠. 네, 산유국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막 대놓고 바이든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죠. 막 앞에서 주먹 악수하고 뒤통수 딱 치고, 그죠? 비행기 날아가면 바로. 자,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자기들 이제 이 에너지 전환을 하면 얘들은 죽어요. 그죠? 러시아는 그냥 천연가스하고 기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 얘들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돈 벌어서 오일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러시아는 정말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천연가스하고 이런 거 끊기면 ESG 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그냥 침공한 거죠. 침공해서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는 결국 공급망단에서 일어난 거죠. 수요가 막 겁나게 늘어서 이런 게 아니라 공급이 그냥 이렇게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줄어서, 그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유가 90불 지키려고 정말 필사적이죠. 90불을 지키지 못하면 돈이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고 BP가 넘어야지 돈을 벌어서 이거를 네옴시티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하겠죠.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정말 글로벌 수준의 SOC인 거죠.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전력 반도체가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에너지 혁명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전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겠다. 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활용해야겠죠. 요즘에 뭐 원자력도 들어가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도 ESG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가 생산되는데, 전기가 생산되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데다 보관을 해야 되고, 이거는 보통 직류를 가지고 이제 전기가 생산되는 거거든요. 직류로 생산되는데, 자, 대부분 이거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모터라는 것들을 쓰죠. 전 세계 전기의 한 에너지의 절반 정도를 모터 돌리는 데 쓴다고 합니다. 50% 정도를. 근데 모터는 교류를 가지고 돌려요. 직류를 교류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인버터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버터, 에어컨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전기 효율을 높여주는. 네. 그래서 인버터가 필요한 건데, 이 인버터에는 반드시 PMIC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자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동하는데 제일 중요한 전기차. 전기차 인버터. 엄청 써야 되죠. 우리 현대차 eGMP 같은 것들, 플랫폼들도 보면 스케이트보드 타입이잖아요. 이렇게 바퀴 달려있고, 이렇게 배터리 쫙쫙쫙쫙 깔려있죠. 이렇게 깔려있죠. 스케이트보드 타입, 그림 좀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스케이트보드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 다 인버터하고 컨버터들이 들어가요. 그럼 컨버터는 뭐냐? 컨버터는 뭐냐? 반도체라는 게 A가 있고 B가 있고 C라는 게 있는데요. 얘들 작동 전압이 다 다릅니다. 얘는 1.1V, 얘는 1.7V, 얘는 2.3V. 그러면 에너지가 전기가 있는데 얘를 얘 반도체에다가 3V로 밀어넣으면 타버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컨버팅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컨버터라는 것들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PMIC가 필요합니다. 네, PMIC가 다 필요한 거죠. 이런 곳곳에 다 전력 반도체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경우도 요 시스템 온 칩 기반이니까 얘도 전기가 즉시에 공급이 돼야지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효율이 나오는 거죠. 전력 반도체가 왜 중요한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순환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사 지을 때 논 옆에 보면 이렇게 저수지 조그맣게 만들어 놓죠. 네, 그게 배터리라고 생각할게요. 요게 배터리면 우리가 농사에 필요한 물들을 조금씩 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농수로 쪽으로 쫙 흘러가죠. 수문 쪽 역할을 하는 게 PMIC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풀면 콸콸콸 넘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적게 가면 또 이렇게 쪼르륵 흐르면 이게 농사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전력 반도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크게 전력 반도체는요, 디스크리트가 있어요. 요거는 단일 소자입니다. 단일 소자고요. 집적 소자가 있겠죠. IC 회로. 집적 회로죠. 요렇게 있는데요. 이제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는 단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네,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단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고, 집적 회로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하고 다이오드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IC 같은 경우는 모스펫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IGBT라는 게 쓰이기도 합니다. 네, 뭐 요거까지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긴 한데요. 모스펫 같은 경우는 스위칭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대전류, 대전압 뭐 이런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IGBT 같은 경우는 속도는 느린데 대전류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업용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모스펫 구조는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IT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요 앞에 있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런 데 한 10개, 20개씩 PMIC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AP 같은 데서도 좀 더 고성능의 PMIC가 필요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 충전 커넥터도 지금 C타입으로 다 통일을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PMIC 지원이 되는 이런 것들이 또 다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반도체에서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게 화물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화물 반도체가 필요해지는 이유는 결국 전기차나 ESS,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 때문인데요. 풍력이나 태양광.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온, 대전류, 큰 전압 이런 데 필요한 거겠죠. 대표적인 게 만약에 태양광을 사막에서 라인 깔아 놓았다 그러면 얘들 한 20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PMIC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얘들이 한 175도 정도 되면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한 300도, 400도까지 막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가지고 PMIC로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질화 갈륨 같은 화물 반도체가 필요한 건데요. 지금은 SiC 쪽으로 굉장히 활발한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걔는 기술적으로 조금 미흡한 상황이고요. SiC 쪽이 굉장히 좀, 특히나 이제 전기차 쪽, 전기차 인버터 쪽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고, 겐 같은 경우는 RF, 인공위성 통신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쓸 수가 있고, 전기차 이런 데도 겐 기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라이다 이런 쪽으로도 많이 좀 활용을 하려는 추세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잘하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울프스피드라든지 미국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이어런트, 여기는 이제 레이저 소스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투식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잘하고, 최근에 온세미 컨덕터가 현대차에다가 이제 이걸 전력 반도체, 화물 반도체 적용한다고 해서 지금 1조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죠.
투자를 했습니다. 온세미 같은 경우는 페어차일드를 인수했거든요. 페어차일드를 인수해서 국내에 꽤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좀 중심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좀 잘하는 회사들이 RF 머티리얼즈, RFHIC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K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KC. KC텍의 모회사죠. KC라는 회사도 나름 의미있게 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DB하이텍, 그리고 LX 세미콘 이런 회사들도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또 기존 비즈니스가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약간 화물 반도체 모멘텀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이런 회사들이 좀 그나마 변동성이 그래도 좀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애저성이라는 아이디 님이 이제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질문을 남기셨어요. 2개의 질문을 남기셨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제가 설명드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랜드 플래시 치킨 게임, 자, 요거는 싱글 수준의 마이너스까지 감소하겠다 요 이야기 했는데, 요게 3Q 컨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장하고 업계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다수의 이제 관계자들한테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 이제 취재원 손님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을 밝힐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요렇게까지 진짜 이렇게까지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요렇게까지 감소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고요. 뭐 이렇게 반드시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요거 하나 질문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일단 삼성랜드 같은 경우는 원가 경쟁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원가 경쟁력이 제가 이야기한 거는 128단까지 싱글 스태킹으로 하는데, 삼성은 128단까지 싱글 스태킹을 하고 만약에 뭐 236단 같은 경우는 삼성은 더블로 커버되는데 다른 회사들은 트리플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공정이 2개 들어가는데 요거는 공정이 3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원가 경쟁력이 삼성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아니고 오히려 삼성 같은 경우는 더블 스태킹 전환이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실기를 한 거다. 그리고 삼성의 원가 경쟁력은 공정이 아니라 오히려 규모 경제에서 나오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일단 요거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은 랩리서치하고 삼성의 관계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삼성은 사실은 V낸드를 굉장히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플로팅 게이트 방식이었어요. 플로팅 게이트 방식이었는데 삼성은 2000년대 초반에 차지 트랩 플래시로 빨리 전환을 했거든요. CTF로 간 이유가 결국 V낸드로 전환을 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90년대부터 이미 랩리서치하고 식각 장비 개발을 공동으로 했어요. 그 덕분에 지금 128단까지 싱글 스태킹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때는 그러면 삼성이 이것 때문에 돈을 훨씬 더 많이 썼죠. R&D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썼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러닝 커브가 확 올라오니까 이익률이 확 올라오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죠. 삼성 같은 경우는 D램에 EUV를 빨리 적용하고 있죠. 자, 이거는 D램이라는 거는 EUV 적용했다 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성은 똑같이 R&D 비용을 투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당장은 이게 비용이 더 올라가는 요인이 됐는데 나중에는 코스트 절감시키고 효율을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낸드 플래시에서 이미 성공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삼성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공정에서 원가 경쟁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는 뭐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 좀 잘못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참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기술도 빨리 변하고 사실 뭔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제가 뭘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 아니다라고 더 공부해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좀 잘못된 내용 가지고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적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진짜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걸러내고 하는 게 정말 이제 투자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아는 한에서 잘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도움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거죠. 네.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